객관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4점짜리만 선생님이 해설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9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9번 치고는. 왜 그러냐면 부정적분에 관련된 정의를 좀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훈련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월평가원 시험 자체가 선생님이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총정리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뭐라고 하자? 라지 fx라고 하지. 그럼 우리는 부정적분 배울 때 뭐를 정의 내리죠? f 프라임 x가 fx예요. 이 식과 동치식이 뭐죠? 얘가 인테그랄 f의 x dx를 하면 f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거고요. 얘의 똑같은 뜻이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으니까 요걸 쓸 거야. 요걸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문장을 읽으면 뭐가 되더라? f 프라임 x가 몇입니다? fx입니다 라고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의 한 부정적분이 요 gx래요. 그러면 또 똑같은 수로 쓰면 g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얘의 부정적분이 요 놈이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가 몇 대 버리더라? 2fx 그 다음에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라지 fx와 라지 gx의 관계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이 식 자체를 양쪽 뭐 할까요? 부정적분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fx를 여기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fx 대신 라지 f'x가 들어가서 계산하시게 될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적분해 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되죠? gx라고 하는 결과가 2에다가 라지 fx 더하기 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얘를 이항시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gx와 그 다음에 빼기 2fx 즉 라지 gx에서 그 다음에 이 라지 fx를 빼버린 함수를 하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x라고 하는 결과가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제 적분상수 c를 찾기 위해서 요 결과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g3 빼기 2f3이 빵 될 테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제 g에다가 3 대입하면 2에다가 f3은 3 더하기 c가 0 나올 테니까 c는 몇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와버리게 되겠네요. 그럼 c에다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 적을게요. 따라서 gx 마이너스 2 fx라고 하는 요 결과가 x 빼기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구하자는 건 요 함수에다가 5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5 집어넣으면 결과 몇이죠? 2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개념 자체가 들어간 거라서 이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한테는 좀 당황했을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은 해설이 됐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10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선생님 수업 때 항상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등비수열에 관련된 해석이고요. 등차 등비수열은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됩니다. 왜?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요 2개의 관계식을 사용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모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비도 양수다, 첫째 항도 양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sk인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죠. 그냥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그마식을 그냥 대입해 버리게 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s의 1 더하기 s의 2 마이너스 s의 3 더하기 s의 4 마이너스 s의 5 더하기 s의 6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 결과가 몇이 나옵니다? 2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요놈이 뭐가 되더라? 말 그대로 합과 일반항의 관계예요. 그럼 S2에서 S1을 빼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A2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S4에서 S3 빼면 얘는 A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라고 하는 결과는 A6이 될 거고, 얘가 2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그럼 이 네 번째도 우리는 보통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쓰는데 두 번째 기준으로 쓰면 이 문제 풀이는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비수열 말씀드릴 때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공식을 더 일반화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K번째 기준으로 쓰면 R의 n-k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는 두 번째 기준으로 쓰면 요 놈은 R 뭐가 되고요? 제곱 될 거고요. 얘는 얘 기준으로 쓰면 R 몇 제곱 됩니다? 4제곱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2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R 값 구할 수 있겠네. 따라서 R 4제곱 더하기 R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22, 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되고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R제곱이니까 당연히 R제곱은 몇 나오게 되고 4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비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R은 몇 나옵니다?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공비 찾았고요. 두 번째 1인 거 알았으니까 첫 번째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고요. 뭐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첫 장 1이고 공비가 2니까 첫 번째 몇 나오죠? 2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럼 2분의 1 나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빠르겠네. 그럼 S2랑 S7 더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S의 2라고 하는 결과는 A의 1 더하기 A의 2가 될 테니까 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얘 1이죠. 그러면 2분의 몇 나옵니다?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의 7이라고 하는 결과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는 게 좀 더 빠르겠네요. 그럼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양 2분의 1에다가 2의 7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안으로 들어가면 2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에요. 그럼 2의 6제곱은 여러분들 몇이죠?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거 굳이 뭐 통분하셔도 문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 2분의 3이랑 요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S에 따라서 S의 2라고 하는 결과랑 S의 7을 더해버리게 되면 64에다가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면 1 돼 버릴 테니까 1일 거고요. 몇 돼 버리죠? 65가 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9번보다 좀 더 쉬웠을 것 같고요. 정답률을 보더라도 이게 정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 좀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들 수열 문제 잘 나오니까 연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은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11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입니다. 11번은 이게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6월, 9월 다 동일한 문제가 11번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것도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운동성 관련된,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 문제는 운동성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지만 그냥 3, 4차 그래프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운동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운동성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물어본 거야. 미분적분을 다 물어본 건데 속도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때 속도가 다음이래요. 그러면 이제 기억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각 t = 1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방향 전환은 뭐죠?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아, 그냥 이거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거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풀려면 그냥 V의 t라고 하는 결과 3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라고 주어지고요. 이게 0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3,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되는 거냐면 7,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t는 결론은 몇이 되더라? t는 1하고 3분의 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2차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1일 때 방향전환, 3분의 7에서 방향전환 2번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서 1에서 방향전환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시각 t = 1일 때 점 P의 위치를 물어보네요. 그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니은을 구하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적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정적분이에요. 근데 위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거 그냥 뭐 하는 거지? 부정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분하면 x에
t라고 할 거고요. 얘 부정적분하면 t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대죠? 5t의 제곱 더하기 7t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있을 텐데 필요 없습니다. 원점 출발이라서 이게 xt예요. 그럼 이게 위치 함수니까 이제 우리는 1초에서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라서 x에다가 1, 이제 t에다 1 집어넣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7이라고 주어질 테니까 이 결과 몇 나오죠?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니은 또한 참입니다. 아, 니은도 참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이게 디귿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성에 관련된 개념이 잘 없으면 이것도 공식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문제 푼다는 게 뭐죠? 우리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디귿은 이제 이렇게 풀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4란 얘기는 몇 되는 거죠? VT의 함수의 절대값 DT가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린 이미 위치 함수를 구해놨단 말이야. 그 위치 함수를 구해놨는데 굳이 이거를 적분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긴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고요.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가 1이랑 3분의 7이래.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요게 1이고요. 요게 3분의 7입니다. 그러면 0서부터 1초까지는 뭐하죠? 전진하고요. 1초부터 3분의 1보다 좀 작겠네요. 2초까지는 뭐하죠? 후진합니다요. 그럼 이거를 그냥 직접 운동성을 보는 거야.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x축 이렇게 있고요. x축 있고요. 원점 출발입니다. 원점 출발해서 니은에서 뭐라고 돼 있죠? t 이꼴 1일 때 3이야. 즉, 요 넓이가 3이라는 뜻입니다. 적분을 안 해봐도. 그럼 원점 출발해서 얘는 앞으로 쭉 어디까지 갔죠? 3까지 갔습니다. 이걸 3이라고 칠게요. 그럼 1초일 때 3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2초까지 이동거리니까 1초에서 방향 전환해서 턴해서 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될까? 2초일 때 위치만 알면 돼. 즉, x2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x2는 여기 구해냈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얘 몇 될 거고요? 8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4라고 주어져서 얘 위치 2가 나옵니다. 아, 2초일 때 위치가 2야. 그러면 여기 1이었고 2였고 3인데 여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점 출발해서 1초일 때 여기까지 갔다가 2초일 때 여기서 멈춥니다. 그럼 총 이동거리는 몇이죠? 앞으로 3 갔다가 뒤로 몇 갔어요? 1 빠졌습니다. 그치? 근데 우린 이동거리는 다 이걸 더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동거리, 결과적으로, 그냥 여기다 쓸까요? 얘 몇 되는 거다? 3 플러스 1이구나, 4구나 라고 바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자체도 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요거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12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9번, 10번, 11번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답률? 정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는데 어떻게 보면 22번이 같은 문제라서 둘 다 지수로 감소해야 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형적인 해석을 어떻게 두 개 물어본 거라서 이걸 좀 쉽게 낸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풀이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2번도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 그랬었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좌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좌표 설정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봐봐. t고요. x 이꼴 t고요. x 이꼴 2t입니다. 그리고 이 놈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하지. 그럴 때 이제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게요.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두면 요 점이 b점이 됩니다.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먼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그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y는 a의 x제곱이고요.
x 이퀄 t라는 직선하고 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x 이퀄 b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x 이퀄 et라고 하는 x 이퀄 et랑 만나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죠. 이게 c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A, B와 AC의 길이가 똑같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같대요. 이게 서로 같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럼 이등변삼각형인데 지금 요 놈은 y축이랑 평행해요. 그 y축이랑 평행하니까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죠. 뭐가 되겠어? 꼭지점에서 바닥면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얘는 뭐하더라? 밑변을 2등분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점 좌표는 뭐가 되니? 라고 하면 A점 좌표는 몇이죠? t, A의 t제곱입니다. 그럼 이 B점 좌표는요? 라고 하면 2t, A의 2t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점 좌표를 정했어. 그럼 문제에서 A랑 t 값 곱한 걸 찾으려 했으니 미지수가 2개거든요. 근데 조건이 2개 나오죠. 먼저 우리는 요 2배라는, 즉 얘의 길이와 이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요 놈의 높이에다가 2배하면 얘가 나오는 거라서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A점의 y좌표에 2배하면 2 곱하기 A의 t제곱이 몇 대 버립니다. A 곱하기 2의 t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래요. 그럼 넓이가 8이니까 넓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뭐가 되죠? A의 2t의 제곱 곱하기 t가 될 겁니다. 높이죠. 이 결과가 8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A의 t제곱 하나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몇 나오죠? A의 t제곱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4로 바뀔 겁니다. 그럼 4로 바뀌어서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다시 약분시키면 t라고 하는 결과가 몇 나오죠? 4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럼 t가 4예요. 그럼 t 자리에 4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a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곱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a 곱하기 t는 뭐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2의 4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2의 4분의 8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리게 되면 얘는 2의 4분의 9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져서 몇 번의 정답? 1번이 정답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냥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나오면 좌표 설정이 기본이다. 알겠어요? 이것도 좌표 설정 가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서 13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오답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얘는 분수식의 극한에 관련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랑 해설이 좀 비슷한, 도형적인 해석이 좀 비슷한 거죠. 그게 21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1번을 풀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21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22번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뭐 미적 같은 경우는 30번보다도 21번이 더 높게 나오게 됐는데 얘가 해석이 좀 비슷한데 보세요. 얘 때문에 그래요. 함수 fx가 2차 함수예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한대.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데 분수식의 극한이야. 그럼 이게 분수식의 극한은 요겁니다.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입니다. 그럼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말 그대로 조건이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분모가 절대로 뭐가 아니면 안 돼요? 뭐가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극한이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제 분모가 0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모가 0일 때 극한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요 0이 되게 한 x값을 그대로 분자에 집어넣으면 분자도 동시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도 0으로 가서 그 두 개의 함수가 약분돼서 없어져야 돼. 알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일꼴의 극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야. 근데 뭐 이런 거겠죠. 얘는 2차식이 0으로 가고요. 얘는 1차식이 0으로 가요. 그러면 약분시켜도 분모가 1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0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0되게 하는 요 결과의 값이 싹 다 분자가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걸 동시에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텐데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는데 그래프 fx가 이제 포물선으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극한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그럼 fx가 공통인수로 묶여버리게 되면 이쪽은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 2차식은 절대로 뭐가 되지 않죠? 0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에서 보면 f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이 이미 x축에 떠 있거든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이건 이미 x축에 떠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절대 0 되지 않아. 아, 이거 절대 0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라는 거야. 요 놈이 절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돼요? 0이 되지 않으면 되고요. 얘가 0 될 때 얘도 같이 0 되는 케이스인 것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0 되는 케이스, 즉 이게 0 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래프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일 거냐? 그럼 그래프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y는 fx라는 포물선과 y는 몇 대 버리는 거죠? k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0 된다는 뜻은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있고요. y축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러분 꼭지점이 몇 대 버리는 거죠? 얘 완전 조식 바꿔버리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라서 마이너스 3,3이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여기 어딘가의 점에서 뭐 한다? 기울기가 k인 직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접할 때 요 놈,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할 때 요 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접할 때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이 음수에 접할 때 기울기보다는 뭐 해야 되죠? 커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건 당연히 우리는 쉽게 뭐로 판단할 수 있어?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빼버린 식을 적는 거죠. 즉 f에 x에서 마이너스 k에다가 x 플러스 2를 빼버리게 되면 이 식에서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죠? 2k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얘는 6 마이너스 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2 마이너스 2k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 쓰겠죠. 그럼 얘는 그냥 전개할게요.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12 마이너스 2k가 절대로 뭐냐?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허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0보다 작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 계산해 보시게 되면 k의 제곱 될 거고요. 얘 몇 되는 거죠? 플러스 8입니다. 그럼 플러스 8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 k 나오지? 4k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됐네요. 얘 6이 되고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요 기울기가 6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K의 범위가 몇 서부터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습니다. 6보다 작습니다. 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써가지고 이제 여기에 정수개수 구하면 7개네 라고 답을 쓰면 틀립니다. 왜? 이거는 뭐만 본 거야? 요거만 본 겁니다. 0이 되지 않는 케이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되는 케이스? 분모가 0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럼 0 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접할 때니까 마이너스 2일 때와 6일 때야.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한 게 뭐냐 하면 분모가 x제곱이거든? 얘 0을 근으로 갖는 0을 중근으로 가져요. 그럼 이게 접한다는 거는 이것도 분모도 중근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요 근 자체는 당연히 음수근의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거라서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랑 약분되지 않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양수 기울기가 6일 때, 즉 K가 6일 때는 요거 접한 위치가 원점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K가 6일 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K가 6일 때는 이 지금 2차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이거 0 돼버리고요. 여기 몇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0 돼버리는 거니까 X제곱 돼요. 즉 K가 몇이 돼버리면 6이 돼버리면 분모가 몇 돼버리죠? 요식 자체가 X제곱이라는 식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는구나. 즉 분모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인수들이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6일 때는 가능하겠네. 즉 이게 원점에서 즉 x가 0인 곳에서 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포함되더라? 6만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빼기만 하면 우리는 총 정수의 개수 몇 개? 8개가 답입니다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도 전통적으로 평가원이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틀렸으면 꼭 복습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14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4번입니다. 14번 문제도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그냥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인데요. 수능 완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았을 거예요. 14번 치고는. 얘 우선 결과가 K, P 두 개 합을 물어봐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탄젠트 K분의 X야. 그럼 탄젠트 K분의 X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주기가 K파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K파이고요. 그 다음에 0,P라는 P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은 게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P랑 그은 직선이 Y =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그럴 때 A, B와 3PA입니다. 요게 우선 우리가 좌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1대 3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넓이가 5분의 3파이래. 그럼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네. 미지수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이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 조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제 문제의 좋은 조건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y좌표가 a입니다. 그 y좌표가 a니까 요 길이의 b가 1대 3이래요. 그럼 1대 3이면 얘가 1대 3이니까 얘가 1대 4가 될 겁니다. 1대 4. 그럼 먼저 이렇게 쓸게요. 요거 지우고요. 요 a점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p라고 쓸게요. 그럼 이 B점 좌표는 뭐가 되더라? 4a, p입니다라고 주어집니다. 원래는 b, p라고 쓸 텐데 1대 3이라서 요 길이의 b가 1대 3이니까 1대 4가 돼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a를 이제 없애버릴 수 있죠.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습니다.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k파이거든요. 왜? 이 탄젠트 그래프가 y는 몇 대 버리죠? 탄젠트 k분의 파이 x입니다라고 주어질 테니까 역수취에서 k분의 파이 x 맞죠? k분의 x구나. 쏘리. k분의 x입니다. k분의 x니까 k분의 x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역수취에서 여러분들 파이 곱하면 k파이가 주기입니다. 그럼 요만큼이 k파이인 거야. 그러면 몇 a가 3a가 몇이더라? k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실제 뭐가 되느냐? 3분의 k파이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a는 3분의 k파이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요거 3분의 k파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p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4k파이
P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 가지고 P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A점이 탄젠트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3분의 K파이 집어넣으면 약분 되겠죠. 그럼 3분의 파이가 돼버려요. 따라서 바로 P값 나옵니다. P는 몇이 되는 거죠? 탄젠트 3분의 파이입니다라고 주어져서 루트 3입니다로 나오게 됩니다. P값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넓이거든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면 삼각형 OCB의 넓이에요. 그럼 삼각형 OCB가 누구야? 얘에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을 안 줬어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P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P니까 여기는 Y좌표와 여기는 Y좌표가 똑같아서 이게 점대칭이라서 딱 여기에 주기점 K파이를 지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인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삼각형 넓이가 문제에서 몇이라고요? 3분의 5파이래요. 근데 이거 밑변은 얘야. 높이는 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쪼개버리는 거지. 이렇게 가운데로 딱 쪼개버리면 삼각형 두 개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하나의 삼각형 가지고 구해서 두 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넓이 구합시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K파이 곱하기 높이 P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두 배 한 게 3분의 몇 파입니다. 5파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랑 약분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놈 없애버리게 되면 KP가 결과적으로 3분의 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K라고 하는 결과는 몇 대 버리죠? 루트 3이니까 3루트 3분의 몇 나오죠? 5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뭐 해버리면 유리화시켜버리게 되면 9분의 5에다가 루트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요게 K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자는 게 뭐죠? K에다가 누구를 더하자? P를 더하자 라고 주어졌으니까 K에다 P 더해버리게 되면 얘 9분의 9니까 9분의 14 루트 3입니다. 라고 하는 정답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4번이 이 정도야 완전 땡큐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좌표 설정에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14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15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뭐 6평과 비교한다면 6평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더 쉬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당연히 15번이니까 바로 풀리진 않고요. 케이스 분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분류 하신 다음에 식적인 접근법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이제 보세요. f의 8값 구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다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고요. f0이 0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 함수래. 우선 딱 보자마자 이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절대값 들어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문제 풀다 보면 매우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될 거야. 먼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함수 g'x = 0에 서로 다른 실근 계수가 몇 개다? 4개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될까?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g'x라고 하는 결과는 f의 x의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이거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넘겨서 fx의 절대값 그래프와 x의 절대값 그래프, 즉 v자 그래프와 fx 3차 그래프 접어올린 그래프랑의 교점 계수가 4개라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y = x, y = 마이너스 x와 이 그래프와의 교점 계수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v자 그래프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점 계수 4개래. 그리고 gx는 2하고 몇일 때 6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gx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 미분한 g'2가 0이고요. g'6이 0입니다. 즉 여기다가 2 집어넣어도 0 되는 거고 6 집어넣어도 0인 거니까 요 v자 그래프랑 y = f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랑 2랑 6에서 만납니다. 근데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당연히 뭐 해야 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쵸? 접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접하면 미분해서 0 되는 거 맞지만 극값을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케이스가 딱 나눠지게 돼요. 우선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 절대값 x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3차 그래프가 원점 지나니까 여기 지납니다. 그리고 2와 6에서 뭐가 되죠? 지금 극값을 갖습니다요. 그리고 얘가 몇 점에서 만난다? 4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야.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요.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놈이 2고요. 요 놈이 몇이죠? 6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3점인데요? 하나, 둘, 3점인데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이거를 그냥 넘겨서 fx가 뿔마 x랑 만난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요거 너무 지금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너무 그래프를 올라가게 그렸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로 갑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요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여기랑 접하게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원래 더 내려가야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면 보다시피 어떻게 될까? 교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게 아마 바로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다시피 교점 4개. 그리고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이게 6 돼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딱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무슨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지금 F6이란 건 뭘까? 지금 얘만 접어 올린 거야? 그럼 F6 자체의 결과는 양수일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F의 6이랑 G2를 곱합니다. G2를. 근데 F의 6은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됩니다? 양수입니다. 어차피 이거 함수값이니까. 그리고 G2는 뭐가 되죠? 라고 하면 G2는 말 그대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요 그래프를 적분한 거야. 그러면 보세요. 0부터 2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누구에서? 곡선에서 직선을 빼자요. 즉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뿔마 x로 안 두고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의 절대값 그래프에서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뺀 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지금 요 노란색 그래프가 ft의 절대값, 이게 t의 절대값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요거 나오는 거니까 이거 양수입니다. 그럼 얘도 양수야. 그럼 양 나오니까 이거 0보다 작다는 조건의 모순이라서 이 케이스 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올린 그래프가 접하면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얘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서 뚫고 지나가는 케이스예요. 접어올린 게.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x축이랑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V자 그래프랑 y는 절대값 x의 V자 그래프랑 어떻게 되죠? 여기 원점 지나요, fx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뚫고 지나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얘가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문제 조건의 모순이야.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 쉬운 그래프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반드시 y = x랑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랑 딱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4개 교점을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딱 뭐가 보일까? 여기서 이 그래프는 뭐 해야 되죠? 접해야 됩니다. 즉 접선 기울기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즉 어떤 그래프냐?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 그을게요. 연장선 이렇게 그으면 여기 fx라는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선 접하고요. 여기선 접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교점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얘까지 네 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케이스가 원래는 두 가지로 또 쪼개져요. 왜 그러냐면 누가 지금 여러분들 2하고 6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0이고요. 이걸 2라고 두고 이걸 6이라고 둡시다. 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6 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똑같이 F의 6이랑 F의 6이에요. F의 6 곱하기 G입니다. 그럼 F의 6 곱하기 G2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놈은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요 값입니다. 이거 지금 절대값 쉬운 값이에요. 그러면 F의 6은 뭐가 나와야 되죠?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찍은 상태에서. 그리고 G2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요겁니다. fx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 그래프를 뺀 요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x라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절대값 그래프고요. 요 놈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해서 아래에 있는 것에서 위에 있는 걸 뺀 거야.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이것도 음수입니다. 이거 뭐야? 나와버리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 조건의 모순인 거야. 아, 그럼 이것도 안 되네 라고 얘기하면 딱 바로 보이잖아. 그럼 이게 6이 아니면 되겠구나. 뭐가 되는 거죠? 이게 6이면 됩니다. 그럼 이게 6이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6이었다면 이게 원래는 F6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F6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이 자체는 2가 되면 음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어. 선생님, 이게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곡선, 접어올린 곡선 그래프, 요 그래프에서 요 직선을 빼는 거야. 그럼 요 넓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2일 수도 있고 이게 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어도 관련은 없는데 결과는 얘가 2일 텐데 얘는 마지막에 미지수 구할 때만 쓸 거야. 왜? 어차피 이게 2가 됐건 이게 2가 됐건 접어 돌리면 얘가 y 꼴 마이너스 x랑 딱 만날 거라서 요 점이 됐건 요 점이 됐건 뭐가 되죠? 얘는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다 됐네. 지금 이 3차 그래프는 접어 올리기 전에 3차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더라?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런 그래프가 돼서 접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0에서 접하고 6을 실근으로 갖는 거니까 이게 지금 y 꼴 x란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그 y 꼴 x란 그래프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함수식을 정할 수 있겠네. 따라서 fx에서 x를 뺀 결과는 최고차계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0에서 접하고요.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6입니다. 6을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a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잖아. 2, 마이너스 1 지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넘겨볼까요? 그럼 fx는 쓸게요. a에다가 x의 제곱 x 빼기 6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2 집어넣읍시다. 그럼 2 집어넣으면 4a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얘 넘기면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a라는 결과는 몇이 나와버리게 되죠? 4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a는 4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f8값 구하자는 거죠. 따라서 f의 8값은 8 집어넣으면 4분의 1에다가 8, 8에 64,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8입니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약분시키면 몇 되는 거죠? 이거 16 될 거고요. 32에서 8 더하시게 되면 몇이 정답? 4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 평가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약간 평가원도 문제가 이제 좀 바닥나지 않았나? 뭐라 그랬었죠? 그 전까지는 비율 관계 같은 걸 못 쓰고 그냥 식으로만 때려박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렇게 그래프적인 해석이 출제된 게 이제 또 9월 평가에 새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뭐 21번도 그렇긴 한데 3점짜리 문제도 비율 관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조금 더 쉽게 빨리 나오는, 이제 쉽고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칠판 정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주관식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